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을 소름 돋게 할 신비한 이야기, 조선시대의 기이한 사건을 담고 있는 어우야담 속 경귀석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 이야기는 한 가족이 겪은 믿기 힘든 일들과 그 해결 과정을 담고 있어요. 편안하게 앉아서 귀를 기울여 주세요. 먼저 이야기는 조선시대 선조 때의 문관이자 명망 높은 인물인 원사한과 그의 가문에서 시작됩니다. 원사한에게는 형수가 있었는데 그녀의 이름은 남씨였어요. 안타깝게도 남씨는 젊은 나이에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남씨의 죽음 이후 원사한의 작은 누이 동생 원씨가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남씨의 죽음 이후 원사한의 작은 누이 동생 원씨가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원씨가 나는 당신들 누이 동생이 아니고 형수, 남씨여. 당신들 누이 동생 혼은 저기에 있어. 라고 말하면서 창 사이의 빈 공간을 가리켰습니다. 이는 남씨의 혼이 원씨의 몸으로 들어왔기 때문이었죠. 가족들이 누이 동생이라고 부르면 원씨는 남씨처럼 행동하고 말했습니다. 때로는 혼이 떠나가기도 하고 다시 들어오기도 했는데 혼이 떠나면 원씨는 신음하며 아파했고 혼이 들어오면 남씨처럼 행동했습니다. 이러한 기이한 일들이 1년 넘게 계속되자 원씨의 기력은 점점 쇠약해졌습니다. 가족들은 원씨를 데리고 원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귀신을 피해보려고 한 것이었죠. 그러나 귀신은 그들을 따라와 원씨를 계속 괴롭혔습니다. 원씨의 상태는 더욱 나빠졌고 가족들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족들이 예기치 못한 도움을 받게 되는데 수염과 눈썹이 희고 풍채가 당당한 한 장부가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자신을 원사한의 선조라고 소개하며 원씨의 상황을 알고 도움을 주러 왔다고 말했습니다. 장부는 나는 너희 선조다. 내 자손이 귀신씨였다는 말을 듣고 너에게 좋은 처방을 알려주러 왔다. 라고 말하며 원사한에게 특정한 임무를 맡겼습니다. 장부는 원사한에게 여주와 원주의 경계에 있는 우만 강으로 가서 자줏빛 돌을 찾아오라고 지시했습니다. 강 속으로 수십 걸음 들어가면 길이는 몇 촌, 둘레는 한 촌 정도 되는 자줏빛 돌이 있을 거라고 했죠. 원사한은 형제가 이 일을 맡기에 부적합하니 자신이 직접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원사한은 장부의 지시를 따라 우만 강으로 갔습니다. 강 가운데 사주 모래톱가 있었고 그곳에서 자줏빛 돌을 찾아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장부는 이 돌들이 진짜가 아니라고 꾸짖으며 다시 가서 살펴보라고 했습니다. 원사한은 다시 강으로 가서 여우를 샅샅이 뒤져 새로운 자줏빛 돌들을 찾아왔습니다. 장부는 그중 하나를 골라주며 이것이 경귀석이다. 암컷과 수컷이 있는데 이는 용왕의 책상 위에서 떠나지 않는 돌이다. 지금 내가 찾은 것은 암컷이며 수컷은 호수 깊은 곳에 숨어 있다. 이 돌의 영험함은 매우 강력하니 허리띠에 차고 다녀라. 절대로 몸에서 떼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도 주지 말라. 고 경고했습니다. 그 후 원씨는 경귀석을 허리띠에 차고 다녔습니다. 신기하게도 귀신은 원씨에게 더 이상 접근하지 못했고 결국 모습을 감추었습니다. 이 소문은 장안의 사대부들 사이에 퍼져 귀신이 들린 사람들이 경귀석의 영험함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원사한은 거절하지 못하고 돌을 빌려주었는데 돌을 빌려간 사람마다 귀신이 물러나는 효과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원사한은 경귀석을 벽에 걸어 두었다가 술독에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벽에 걸려있던 돌이 술독 안으로 떨어진 것이었죠. 이 일로 인해 돌의 신령한 기운이 손상되었고 이후에는 예전만큼의 효험을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신비한 세계와 영적인 존재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듭니다. 과연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을까요?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호기심을 자극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다음에도 더욱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